만성 위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 중에 위암이 있으신 분들 혹시 나도 위암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헬리코박터균은 위 안에서 살고 있는 세균으로 원래는 이제 위산 자체가 워낙 강산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세균이 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면서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헬리코박터균을 세균 치료하는 것이 90년대, 2000년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제균 치료, 제균요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항생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세균을 항생제를 써서 없애는데 1차 항생제 요법을 썼을 때 다 제거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약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경우 2차로 다시 한번 치료하게 됩니다. 고농도의 항생제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2차까지 했는데도 제균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됩니다. 1, 2차 모두 성공률은 7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위암의 확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한소화기내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가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요법을 권고하는 대상은 소화성 궤양 환자, 저등급 위말트종 환자, 선종 진단을 받은 환자, 아니면 조기 내시경상 위암 절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들에게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경우 제균 치료를 반드시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주요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제균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제균요법을 시행하더라도 성공률 자체가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률이 7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시행을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게는 완전히 제균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제균이 되었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 다시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제균요법을 했을 때 어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인 권고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한의사로서 헬리코박터균 양성이 나왔을 때는 제균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치료까지 했는데 완전히 제균에 실패해서 헬리코박터균과 같이 그냥 살아야 된다고 최종적인 결론이 났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나와 같이 살더라도 충분히 헬리코박터균하고 같이 살면서도 위암의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암은 염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유발한다고 할 때도 위암을 유발하기 전에 지속적인 오랜 염증을 먼저 유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위 점막의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들 역시 위암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위암 발병률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전 세계인의 무려 50%가 감염되어 있는 굉장히 흔한 세균입니다. 한국인은 현재 약 40% 정도의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위암 유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트륨 과잉 섭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균 역시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헬리코박터균은 나트륨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위점막의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관련 논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의 쥐에게는 짜게 먹이고 다른 그룹의 쥐에는 짜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짜게 먹인 쥐에서의 헬리코박터균의 어떤 콜로니가 더 커졌습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은 냉장고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면서부터 위암 발병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내디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위암 발병률과 냉장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잠실에 있는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